아니 이형님보다 훨씬 낫지 않아요? 야 이거 대박인데? 이형님 정도가 아니라 지금 그치? 안녕하세요. 에듀썰전 시작합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2017년도부터 교과서가 바뀌고 있죠. 초등학교 1, 2학년을 시작으로 해서 올해 초등학교 5, 6학년, 중2, 고2가 마무리되고 내년 중3, 고3, 2020년을 계기로 모든 교과서가 바뀌게 됩니다. 교과서가 바뀐 것뿐만 아니라 평가가 바뀌고 있습니다. 평가의 패러다임이 변했다라고 교육부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평가에 대해서 두 분 대표님, 임정훈 대표님, 김진태 대표님을 모시고 바뀐 평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대표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바뀐 평가, 네. 과정 중심 평가라고 하죠. 거기에 또 대표되는 게 수행 평가입니다. 수행 평가 확대, 약일까요, 독일까요? 정책에 맞춰서 잘 운영하시는 학원장님들께는 약이 될 수 있고 기회가 될 수 있죠. 네. 뭐 위기는 기회니까요. 네. 오늘 또 두 분 대표님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계시겠지만 그 학원장님들 대표로 해서 네. 찬성과 반대 또 가위바위보 뽑으셔야죠. 네. 가위바위보 할까요? 가위바위보 할까요? 네. 이게 중요해요. 네, 중요해요. 어떤 뽑는지. 네, 피디님 지난번에 보세요. 때문에 제가 욕을 네. 많이 먹었죠. 네, 앞으로 한번 오늘은 보여주시죠. 네. 네. 예. 네. 김진태 대표님 수행평가 확대 찬성. 네. 저는 확대 네. 수행평가 확대 반대. 네. 오늘은 제가 조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두 대표님 개인적인 의견은 오늘 간소히 묻어두시고 네, 네. 저희는 썰전을 위해서 네, 네, 찬성과 반대의 입장에서 오늘 화이팅 해주시기 네, 바랍니다. 네. 네, 육 대표님께서 많이 네. 도와주실 거라고 저는 간절히 믿습니다.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잘 보이시나요? 네. 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김지세 대표님, 수행평가 확대 찬성. 네. 네. 임정민 대표님, 수행평가 확대 반대 입장에서 오늘 얘기를 해주실 거고요. 그럼 평가에 대해서 한번 좀 우리가 얘기를 나눌 필요가 있을 것 네. 같아요. 평가에 대해서 두 분이 각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누가 먼저? 김지세 대표님. 네. 아무래도 찬성 쪽에서 먼저 네.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네. 네, 수행평가라고 하는 거는 대한민국의 지금 모든 평가 체제가 사실 과정 중심의 평가 방식에 많이 더 무게중심을 두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교육을 했어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과 같이 보낸 시간에 대한 효과를 측정을 하기는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것이 맞는지 아니면 개선할 여지는 없는지 아니면 더 나은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고찰하게 되는 거니까 그런 방법 자체가 과거에는 일괄적으로 학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해서 했던 중간고사 혹은 기말고사가 가장 중심이 되는 시험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뒤에 가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수행평가 중심의 그 평가 방식이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대표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수행평가 요거부터 말씀드리겠다. 네, 이게 네.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네,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네, 네. 네. 제가 원래 하고 있는 일하고 좀 네. 다른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서 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평가가 어떤 아이들이 갖고 있는 수업을 잘 이행했는지에 대한 결과를 평가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평가를 하려면 뭔가를 이제 측정해야 되는 거죠. 그게 뭐 지필고사든 수행평가든 그 아이가 갖고 있는 능력의 크기를 측정해야 되는데 과연 그 측정의 결과물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공정하냐 이 문제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고등학교의 모든 과정은 상대평가니까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 과연 학부모님들이나 학생이 신뢰할 수 있는가 공정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서 사실 수행평가는 평가자의 주관이 너무 많이 반영되는 구조이다 보니 그런 객관성, 신뢰성, 공정성에서 많은 문제를 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약간 모호함이 있고 공정하지 못하다고 인식되는 수행표가 너무 늘어나는 건 반대할 수밖에 없지 않냐. 뭐 이런 관점에서 평가를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만약에 네. 과정 중심의 평가가 아니라 결과 중심의 평가 예를 들면 네네네. 결국 네. 고등학교 3개년 동안의 학교생활 기록부와 네네네. 혹은 과거에 우리가 대학을 갔었던 방식대로 네. 본고사나 네네네. 수능과 같은 네네. 결과 중심의 평가 방식 네. 수능 한번 망치면 12년이 날아가는 거예요. 네네네. 아, 그게 괜찮아요?
괜찮다는 게 아니라. 좋아요. 파이팅 분위기. 아니, 근데 이거는 지금 내신에 대한 평가의 문제인 거지. 네. 이거를 마찬가지로 기간을 네네. 이 12년 전체의 기간이라 하지 네네네. 말고 한 학기 전체의 네네. 기간으로 놓고 보았을 때 네네. 한 학기 전체를 네. 수시로 네. 그러니까 뒤에 가서 또 말씀 나누겠지만 평가 방식이 굉장히 다양하게 네, 있잖아요. 네, 수행평가 안에서도 네. 그 평가하는 카테고리가 그런데 이거를 과연 중간고사 네. 기말고사 네. 이 지필 두 가지 요소로 네, 네. 해서 이 아이의 전인적 상황을 네.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냐 네, 네, 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기록을 담았다라고 하는 네. 게 정말 이 아이의 역량이 우수하고 그 다음에 인간성이 우수하다라고 하는 것을 담보할 수 있느냐 평생 남는 이 기록지 학생부 안에 아니 근데 그런 중간고사를- 거지. 모든 아이가 착하다가 모든 과목에 다 있을 필요가 있냐? 모든 아이들이 다 착하고 리더십이 있다가 국영수사과에 다 담길 필요가 있냐? 아니 어차피 국영수사과에서 전인교육의 장이니까 국어의 능력, 영어의 능력, 수학의 능력을 평가하는 게 중요하지. 모든 아이들이 다 착하다, 리더십 있다. 리더십 없는 애는 어떻게 그러면? 그러니까 이 평가가 각각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는데 지나치게 수행평가 확대되면 그런 학업 외의 역량에 대해서 너무 많이 좌우될 수도 있고 그것 자체가 주관적인 평가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납득할 수 없다라는 반발도 생길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수행표가 너무 커지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학부모님 입장에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이제 그런 관점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네. 지금 수행평가의 이런 문제점들 그러니까 공정성, 투명성, 네. 뭐 신뢰성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제고할 수 있기 위한 틀 그쵸. 그러니까 네. 룰을 네, 룰. 앞에서 네. 많이 지정하고 보완하려고 지금 하는 노력 네. 과정 중에 있는 거죠. 네, 네, 네. 실제 수행평가로 학생들을 평가하는 방식 자체가 생긴 지가 정착된 지가 오래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과도기적인 현상이 네, 네. 충분히 내재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지금 결과 중심으로 두 분이 네, 네, 말씀을 네. 해주셔서 왜 수행평가가 확대되게 됐는지 찬성하시는 과거에 쉽게 네. 말씀을 드리면 네. 국영수 과사와 같은 네. 교과목을 가지고서 그게 몇 점이었느냐 라 가지고서 학생을 지금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나누었었다라고 한다면 평가해야 할 항목이 그거밖에 없냐 혹은 사회에 나와서 국영수과사가 그렇게 또 중요한 문제냐 그거 말고 다른 경쟁력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 그 학생의 적극성이라든지 발표력이라든지 아니면은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결과 중심이 아니라 과정 속에서도 이 아이가 얼마만큼 끈기 있고 그 다음에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학교 생활을 임했는지 그 교과목에 대한 자기의 자세와 태도는 어떠했는지 이런 것들도 다 반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네, 네. 그렇죠. 찍어서라도 맞추면 100점이면 장땡이냐. 그럼 이렇게 그렇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네, 네. 예전에 이렇게 연필도 굴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필 굴려서 맞았어. 그러면 정말 이 아이가 예를 들어서 특정 과목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고 노력을 많이 했고 네. 그 다음에 그쪽에 정말 소질이 있는지 정성적 평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보다 더 다양한 데이터를 담을 수 있다라고 네. 볼 수 있는 거죠. 방향으로 보면 이 방향이 맞지 않나요, 대표님? 저도 이제 이론적인 어떤 그 틀에 대해서는 공감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우리가 이 아이가 신체적으로 얼마나 발달했느냐 이렇게 네. 얘기할 때 키라는 지표도 있고 몸무게라는 지표도 있고 가슴 둘레, 허리 둘레 여러 가지 지표를 평가해서 종합적으로 이제 그 아이를 평가하는 거 맞는데 지금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직 이런 수행평가라고 하는 평가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답보하는 기준 자체가 공감대가 많이 형성 안 돼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수행평가가 이 그룹 조별 토론 조별 과제가 있다면 꼭 그 중에 한두 놈은 안 하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 때문에 선의의 피해를 보는 아이들도 있고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냈을 때 또 얘네들은 무임승차가 되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행평가를 반대하는 건 아닌데 수행평가가 너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은 학부모님들이나 이런 우리 객관적으로 피평가자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수행평가의 기본적인 취지를 가지고 가는 거는 맞지만 네, 네. 지금 당장 너무 많이 확대되는 네, 네, 것에 네, 문제가 네. 있다라고 네, 다시 네. 한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